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온전선 보겠습니다. 자, 가온전선은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뭐 철강석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기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상 이제 백신이 나옴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회복 추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철강석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기타 곡물가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 전선은 말입니다. 전선은 구리값이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선 회사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 경우가 있냐면요. 쌓아놓은 재고가 예를 들어서 구리를 전선을 갖다가 1kg를 사다 놨는데 그 1kg가 구입할 때는 1000만 원이었는데 가만 내버두니까 그게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F 시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특히나 중국에서 원자재를 막 빨아들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세계 원자재의 수요를 엄청나게 빨아들임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으로 해서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선 관련된 이 가온전선도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딱 보니까 가온전선이 상한가를 딱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상승했죠. 상승했는데 상승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매집했던 흔적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요렇게 보면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거래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법 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노력에 어떤 매집의 행위들이 있었다 얘기도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매집한 흔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매집으로 보는 이유는 오늘 급등해버렸으니까 여기에서 죄다 팔아버리고 급등했을 리는 없잖아요. 매집을 했기 때문에 급등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갈 때 모습을 보면 9시 14분에 바로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면 이제 거래 정지가 잠시 VI 발동이 되죠. 그런 시간들 포함하면 실제로는 뭐 10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들어가고 나서 물량을 팔았냐 하면은 판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올라가는데 10분 걸렸는데 팔아먹는 시간이 뒤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매집의 흔적은 있고, 자, 매집의 흔적은 있고, 그러니까 매집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39,350원에는 안 팔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상한가 들어간 자리에 가로선을 긋고, 길게 밀어보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여기 조금 남아있는 그죠? 거래량이 조금 있죠.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 차트로 봤을 때, 자,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이게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집이라면 올라갈 때, 이건 저항으로 당연히 작용이 됩니다. 거래량이 많든 적든 간에, 앞에 매물대는 행식적으로든 뭐든, 저항으로 작용되는 게 기본입니다. 거래량이 많든 적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를 돌파한다 치면, 많은 거래량이 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돌파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매물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이 녀석은 매집하고 상승했는데 아직 팔지 않았다. 얼마에 팔지 않았다? 39,350원에는 팔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 치면 이것은 뭡니까? 39,350원 이하에서는 우리가 공격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는 39,350원 이 근처에 어디에서는 분할 매수해서 뭐 하락하면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구사할 수 있겠다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시총이 1260억입니다. 1260억인데 자, 종속회사를 빼고 나서도 7천억대 매출을 보이고 뭐 꾸준한 흑자를 보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90%로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 드리면요. 자본금은 208억 원인데 빚이 90%다.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보율은 뭐냐면 1100%인데 회사를 정리했을 때 이 208억 원 자본금만큼의 11배 정도를 뭐 현금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A2죠. A2 신용등급 A2고 LS전선이 46% 자사주 5% 가지고 있으면서 지분율 51%를 깔끔하게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누가 건들더라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의미를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얘기들이 다 매집이라면 한 번 이상은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하 공룡을 열었습니다. 이하 공룡을 열었는데, 자, 이때로 한번 가볼게요. 이때. 자, 이때로 갔더니, 보세요. 최저가는 695원이고, 최대 가격은 25,538원입니다. 이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36.7배가 상승을 했어요. 36.7배. 그럼 이때는 1월 25일이고, 이때는 12월 7일이니까, 대략 11개월 만에 36배 상승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상승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공약으로 4대강을 걸었기 때문에 대권 주자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재료를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윤석열 관련해서 그런 어떤 대선 주자의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멤버십 영상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멤버십 영상 보시면 혹시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가온전선은 제가 매매한다 치면 저는 이 근처에 한번 밑에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그 스펙이 많이 상승해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했죠. 그 스펙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펙은 여러분 이건 회사를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스펙이라는 이 종목들이 어떤 기업 가치를 뭐 경영을 한다든지 무슨 회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우회 상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장 조건이 안 되는 기업들하고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할 수 있도록 그냥 페이퍼 컴퍼니 종이로만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재료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니까 그 관련주라서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매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상현상으로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승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가온전선 보세요. 이게 보십시오. 상장 주수가 416만 주밖에 안 되고 유통 주수는 2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감정은 품절주가 한번 뜨겠구나 이런 어떤 그 패턴 있죠. 품절주가 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매매하실 때는 제가 뭐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항상 뭐 이 근처에서 매수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분할 매수할 각오를 그러니까 매수하는 순간 상승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자금 운용 방법을 동원해서 매매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여러분 제 차트 분석이지 절대적으로 뭐 다 맞고 다 틀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